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세 남자의 정신없는 수다방송 원주 아는 척. 저희는 원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아는 척 조국인 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원주 아는 척 특집 기획 2022년 행정상무감사 리뷰 방송 네. 이제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네. 저희 문화도시위원회 이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여러분 마지막이니만큼 조금 더 힘내주시고 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소개. 저희 문화도시위원회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볼 텐데 지난 위원회들이 다 되게 직관적인 네. 이름이었는데 문화도시위원회는 그럼 문화와 도시? 이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문화와 도시를 다룹니다. 일단은 문화교통국 여기 이름부터가 문화와 교통이 합쳐집니다. 네. 야, 이 네. 참 논란 있었죠. 네. 조직 개편 당시에 논란이 있었죠. 네. 이게 한간에는 이제 문화계가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교통국과 합쳐서 시너지를 도모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문화교통국, 또 도시국, 상하수도, 사업소 등을 관장하는 위원회입니다. 네네. 말 그대로 뭐 문화라면 뭐 문화예술, 체육, 관광 이런 쪽을 맡고 있고요. 또 도시 하면은 교통, 뭐 안전, 건설, 수도 이런 쪽과 관련된 사안을 다룬다고 보시면 네네. 됩니다. 네, 이곳 위원회는 7명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여대 야소예요. 그러게 동수가 아니네요. 네, 국민의힘 4명, 민주당 3명인데요. 위원장은 국민의힘 초선 유호현 위원장 의원입니다. 흥원면, 판부면, 신림면, 명륜 이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은 민주당의 초선 손준기 의원입니다.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민주당의 재선 김지헌 의원, 네, 중앙동, 원인동, 일산동, 태장 1, 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죠. 또 민주당의 재선 안정민 의원, 단구동이 지역구입니다. 또 국민의힘의 초선 김학배 의원,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이 지역구고요. 국민의힘의 초선 비례대표 신익선 의원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의 초선 황정순 의원,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명입니다. 네, 그러면은 문화시위원회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 구체적인 감사 대상은 어떤 곳인가요? 일단 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문화교통국과 도시국이 대상이고요. 직속 기관으로는 상하수도 사업소, 차량 등록 사업소, 역사박물관, 도시정보센터가 있고요. 또 뭐 다른 출자 출연 기관으로 뭐 원주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또 감사하고 있다.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자료 제출은 가장 많은 185건 상임위 중에서 네네. 제일 많아요. 요구하면서 엄청난 질을 예고했는데요. 뭐 전임 시장 때 추진한 관광 사업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뭐 간현 관광지 개발 사업 추진 현황, 옛 드림랜드 관광지 개발 사업 추진 현황,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개최 현황, 한지 문화재 등 관광 축제 지원 현황, 또 시내버스 노선 및 재정 지원, 또 공영 차고지 현황과 같은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또 자전거 도로 현황과 이용 활성화 시책, 뭐 자전거 무료 수리센터 운영 현황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제출도 엄청 많이 했지만 전임 시장에 대한 이 자료도 약간, 네. 집중돼 있어서 격도를 좀 예고했다 이때부터. 여기에 뭘 다룰 거다가 이게 보여지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역시 마찬가지로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 동안 치열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야, 네. 이 자료만 보더라도 이 핵심 이슈가 약간 그려지는데요. 네. 네, 그 문화도시위원회 핵심 이슈 5가지는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이슈 1. 원주문화재단 청문회. 첫 번째는 원주문화재단 청문회입니다. 야, 자료에서 확인하실 네. 수, 짐작할 수 있었죠. 네. 그렇죠. 이 행정사무감사 첫 1일차를 보면은 사실상 원주문화재단 청문회 가깝게 진행이 됩니다. 회의록만 보더라도 아주 분위기가 살벌해요. 야, 사실 이 원주 이번 민선 8기 인수위 때부터 문화재단에 대해서 특히 또 문화재단 사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좀 느껴졌잖아요. 그렇죠. 글쎄요. 네. 그래서일까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문화재단을 향한 좀 집중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네네. 특히 국민의힘의 신익선 의원이 앞장섰는데요. 일단 시작부터 아주 물고 늘어진 게 이겁니다. 이제 재단의 전임 이사장이죠. 원창목 전 시장.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이사장을 사퇴했어야 되거든요. 어. 안 하고 출마했습니다. 사퇴. 아, 그래요? 이건 문제죠. 근데
이 재단이 선관위에 질의를 했어요, 사실. 뭘 질의했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사퇴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재단이 이걸 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익선 의원은 아니 보궐선거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사람인데 왜 질의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를 선정했냐? 잘못 질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거죠. 네네. 잘못 질의한 거죠. 네. 왜? 약간 주어 목적어를 약간 거꾸로 얘기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나갈 때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렇죠. 뭔가 전달장애 오류로서 네. 지방자치단체장을 나갈 때로 약간 잘못 붙은 게 아닌가. 그렇게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석하게도 참. 어쨌든 뭐 잘못 질의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죠. 원주문화재단의 배경이 예술진흥실장은 체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요걸 이제 시작으로 포문을 열어서요. 야. 또 엄청난 질의들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이제 원주문화재단의 급여 체계에 대한 또 질의도 이어지고 네네. 업무 평점 평가를 어떻게 하냐 이런 것도 상세하게 계속 질의를 하면서 몰아붙입니다. 막 이렇게. 야, 네. 엄청 하나하나 되게 디테일한 사안들로 질의가 이루어졌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대표적으로 이 인수위가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했던 댄싱 카니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그렇죠, 네. 네. 저희도 참 이렇게 올해 열심히 또 참여했던 콜라보를 하면서. 네네네.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질의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필리핀 등에서 상급을 헌팅하는 전문 춤꾼이 출전을 해서 뭐 우승을 했다. 상급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네네네. 이게 지역 축제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민 주도형 축제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요게 아마 전문 춤꾼이라 하면은 이번에 댄싱 카니발 우승팀인 아마 그 필리핀의 돈주앙 팀을 염두에 두고 하는 질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이분들이 전문 춤꾼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참여했다고 해서 이 시민 주도형 축제의 의미가 퇴색되는가? 사실 그건 좀 저는 의아하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전문 춤꾼이라는 기준을 어디로 볼 거냐에서 봤을 때는 댄싱 카니발에 출전하는 다양한 팀들, 시민 팀들 중에 춤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팀도 있고 그렇죠.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팀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전문 춤꾼, 그러니까 그 전문 춤꾼이라는 표현이 도대체 무엇을 시사하는 바냐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돈주앙 팀이 뭐 올해만 출전한 것도 아니고 네네. 계속 출전해왔던 팀이고 그쵸. 이번에 사실 외국 해외 팀이 우승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정말 글로벌 축제가 됐다. 그동안은 출전 팀들이 늘어나다 이제 우승팀까지 어떻게 보면 나왔다 해외에서.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사실 댄싱 카니발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너무 축제가 작다. 글로벌 축제로 돼야 되는데 이래놓고서 정작 해외팀 나와서 우승하고 정말 글로벌화가 되니까 이제는 지역 축제가 퇴색된 거 아니야? 이러면 네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또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먹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네. 물론 뭐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댄싱 카니발이 아시아의 리우를 이제 슬로건으로 내세운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게 리우에서 그러니까 누군가 이게 국제 축제를 한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월드컵을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월드컵도 물론 그렇겠지만 올림픽을 우리가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그런 비판이 많잖아요. 올림픽을 개최한 국가에게 너무 홈 어드밴티지가 많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게 국제적인 이벤트로서의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비판의 지점을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댄싱 카니발도 이렇게 국제적으로 더 발돋움할 수 있는 다른 이제 세계 여러 팀들도 와 우리가 나가서 우승도 할 수 있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히려 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전문 춤꾼이 참여하는 건 뭐가 문제야? 이분 말씀대로 전문 춤꾼이라 손 치더라도 네네.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이 필리핀 팀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 원주도 그렇지만은 필리핀에서 오신 소위 말해서 뭐 다문화 가정 네네. 이런 분들은 돈주앙팀 공연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에겐 또 다른 질문. 그분들은 원주에 사는 시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맞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이게 진짜 시민축제 무슨 뭐 한국인들끼리만 이렇게 네네. 하고 정말 이렇게 약간 좀 너무 국수적인 관점으로 좀 하는 거 아니냐? 그거 좀 또- 그런 생각 들어요, 솔직히. 어떨 때는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이라서 춤을 주제로 하면서 너무 또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그렇죠. 나오기도 그런 지적도 했었는데,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룹과 단순한 동호회 아니면 그 정말 말 그대로의 일반 시민들이 이 장을 통해서 교류하고 함께 어우러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 축제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으로 또 이렇게
무차르듯이 자르면서 이걸 되게 분리해버리고 구분짓고 그렇게 되게 굉장히 그러면은 아니 이 축제가 계속 그러면은 뭔가 그런 동호회 느낌으로만 가야 되는 거냐라는 부분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근데 장단 맞추기가 참 힘들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이런 지적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계속 고질적으로 나온 게 이 점수 평가 방식, 댄싱카니발 우승팀 선정하기. 네네네. 이건 개선해야 된다. 뭐 이런 질의는 가능하죠. 충분히. 네네네. 그러니까 뭐 돈주왕팀이 과연 우승하는 게 맞았냐, 뭐 다른 평가 방식을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네. 참가팀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있으니까 그렇죠. 점수 공개가 안 네네. 되는 측면도 네네네. 있고 네네. 그런 건 몰라도 필리핀 팀이 우승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문 춤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질의는 사실 저는 좀 이해하기는 어렵다. 동의하기 많이 어렵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 춤꾼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렇죠. 아니, 전문 춤꾼이더라도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전문 춤꾼 아니고 뭐 비전문 춤꾼은 또 뭐고 뭐 좀 몰라요. 그 얘기하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요. 본인은 얘기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의원은. 네, 근데 네. 신의원 계속 질의합니다. 축제 연예인 섭외할 때 왜 이렇게 섭외비를 이거 뭐 제대로 하고 한 거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달라는 대로 준 거 아니냐? 이런 느낌과 조율이 제대로 된 거냐?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 지역 방송사를 통해서 하면은 충분히 저렴하게 또 조율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노력을 안 하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예산을 줄이도록 해라 당부를 했고요. 네. 이게 근데 약간 물론 이렇게 줄일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게 적절한 방식일지가 네. 또 아티스트 물론 그 공연 페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게 좀 과도한 지출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그렇다고 그걸 너무 후려치게 하면은 네. 여담이지만은 이번에 그 땡카의 그 윤도현 밴드 YB는 네, 정말 그 거의 그 보헤미안 랩소디 아니 그러니까요. 네. 얼마를 정말 얼마를 줬어도 그 이상을 하고 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이게 축제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짐들을 정리하고 이제 이제 끝나면 그래도 축제가 끝나야 이제 집을 가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아직도 불러 도현이요? 네. 도현이 형도 가정이 있잖아. 제발 집에 좀 가. 저희가 이럴 정도로 계속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거의 진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사실 가수들이 와가지고 댄싱 카니발을 굉장히 좀 만족 높게 가져서 오는 가수들도 계속 오기도 하잖아요. YG 같은 경우도 계속 왔었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즐기고 가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계속 개런티라든지 이런 걸로 막 어떻게든 적게 줘죠. 물론 뭐 예산 아낀 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중요하지만 자칫 이게 과해서 좀 후려치기 네. 이런 느낌을 주면은 오던 가수들도 괜히 실망하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게 또 악순환이 되면서 이 축제에 오는 그 아티스트의 그 퀄리티가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이게 뭐 당부하는 건 좋은데 이게 좀 과하진 않도록 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댄싱 카니발 대외 협력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필요하냐? 그것도 이제 의문을 제기했어요. 네네네. 이게 아무래도 지금 그 소위 말해서 댄싱 카니발 총감독에 어떻게 보면 측근으로 돼서 불필요한 자리를 만들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예요. 소위 말해서 괜히 대외협력관 자리가 이게 별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이거 존치해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지적을 하고 또 요 문제 민감한 문제죠. 작년에 원주문화재단 그 카페 있잖아요. 네네네. 카페에서 수익에 이제 입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1,300만 원을 이제 횡령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결국 기소가 성립되지 않고 이제 끝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신익선 의원은 그때 왜 포스기 어떻게 보면 증거가 될 수 있는 그걸 왜 버리려고 시도했냐? 뭔가 이거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질타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경이 실장 같은 경우는 횡령이 아니고 수익금 처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기소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이다. 그리고 포스기를 버리려고 시도한 적도 없다. 그게 재물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 라면서 아주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한동안 좀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네네네. 이게 굉장히 진짜 약간 청문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신익선 의원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익선 의원. 이번에는 네. 재단 저격수인가요? 저격수예요. 네. 앞장섭니다. 재단 창고, 원주문화재단 창고에 외부인의 물건이 적치돼 있다. 오. 이거는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창고 운영비를 내는 것도 아닌데 이분이. 네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배경 실장도 빠르게 조치하겠다. 아주 디테일하고 정말 송곳같이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돋보기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알 수 있나라는. 그러나 뭐 잘못된 지점은 뭐 어쨌든 지적을 하는 건 맞는 거. 그만큼
원주문화재단에 대해서 준비 굉장히 많이 했다. 네, 실수는 네. 확인할 수 있는. 난 이건 제대로 들여다볼 거야. 네. 끝까지. 네. 그런 측면이 아니었을까. 네. 네. 이제 그리고 국민의힘 유호연 의원도 가세합니다. 원주문화재단이 소위 말해서 버는 돈, 성과가 없는데 성과급은 왜 이렇게 많이 받냐? 보니까 2020년엔 1억 800만 원, 2021년에는 1억 2천만 원이 총 성과금으로 지급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받냐 하면서 이럴 거면 앞으로 더 좋은 성과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배경희 실장은 이 성과급이라는 거는 뭐 특정 임원만 받는 게 아니고 대표이사와 전 직원에 대한 성과급이다. 그래서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의해 적법하게 지급한 성과급임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유호연 의원은 또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행사가 있잖아요. 원주문화재단에서 그렇죠. 하는. 요 행사에 특정 업체가 수의 계약을 독점하고 있다 계속. 그래서 균등한 배분 계약을 해야 다른 업체들에게도. 그러니까 이제 배경희 실장은 사실 지역에 이 정도 물량을 가진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호연 의원은 다른 업체에 기회를 줬으면 실력이 향상되고 그래서 품질이 좋아졌을 거 아니냐. 계속 한 번만 주니까 다른 데가 못 큰 거 아니야. 성장할 수 없었다. 신입에게 기회를 안 줬다. 이런 답변을 해서 이제 배경희 실장이 이제 답변하기 좀 힘드니까 이제 이병민 문화교통국장이 이제 나서서 업체 선정할 때 다시 세심히 살피겠다 이렇게 답변하면서 좀 일단락됐습니다. 네. 뭐 일정 부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일리 있는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문화재단이 그냥 단순히 기업 간의 비즈니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수익을 내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지역의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걸 계속 융성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 그렇다면은 어떤 여기 지적한 대로 신입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그 신입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만들어야 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몰리겠는데 어쨌든 그러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여당 의원들의 집중주의는 확실히 좀 의도성이 좀 보인다. 확실히 예고됐던 대로 또 전임 시장과도 많이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문화재단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막 폭풍같이 회의록만 봐도 그 살벌한 분위기, 청문회 분위기가 훨씬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풍경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다른 위원회, 특히 다른 원주시의원회, 다른 또 상임위와 비교해도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다. 이건 거의 국정. 아주 격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청문회를 연상케 할 정도의 여당 의원들의 몰아치기가 이어지니까요. 이제 안쓰러웠는지 야당 의원이 이제 재단을 좀 격려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특히 민주당 김지연 의원이었는데요. 댄싱 카니발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축제에도 선정이 되고 경제 파급 효과도 크다. 그러면서 너무 기죽지 마시고 지금처럼 원주 다이내믹 축제 이런 대형 축제를 더욱더 크게 성장시켜 주시기 바란다. 좀 이런 말을 또 했고요. 또 자신도 음악을 했던 사람으로서 지역 업체에게 균등하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실 뮤지션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업체 또 더 영향력 있는 감독을 선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겠냐라면서 좀 두둔하는 또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밸런스를 좀 맞추는. 조금 이제 분위기를 좀 또 진화하는 좀 그런 발언을 좀 해주는 환기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어쨌든 원주 문화재단에 대한 청문회 뭐 이제 보고서를 보면은 뭐 지난 4년간의 원주 문화재단에 대한 또 감사를 요구하는 뭐 그런 것도 담기긴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당분간 또 후폭풍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마 회의록을 살펴보시면은 이 살벌한 분위기를 그나마 조금 더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배경희 실장은 지금 재단 대표이사가 또 공석이어서 이제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좀 모든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원주문화재단과 관련된 이슈를 전해드렸고, 이슈 2. 아카데미 극장의 운명. 두 번째 이슈는 좀 저희가 익숙한 좀 이슈네요. 그렇죠. 바로 아카데미 극장의 운명입니다. 뭐 저희가 호회 때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은 다 아실 거예요. 방송을 또 들으시면 혹시 될 것 같고요.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 요 원자는 그 호회 방송에서 아카데미 극장과 관련한 내용을 좀 자세히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내용이 나왔었는데 뭐 아카데미 극장 재생 사업이 계속 돼야 된다는 요청이죠. 요지는 특히 민주당의 김지연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아카데미 극장이 관광과 역사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 사실 자유 발언에서도 5분 발언에서도 또 김지연 의원은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지금 시에서는 수기 과정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기 과정을 진행할 때는 공개적으로 주민과 협의해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원주시가 지금 예산을 다 깎아버렸잖아요. 맞습니다. 네, 프로그램 운영조차 못하게 말이죠. 시도비 매칭에서도. 요거는 너무 심하다. 우리가 쥐를 볼 때도 숨구멍을 남겨주는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 그 직접 그렇게 네, 그런 식으로 숨구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도 좀 편성해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당부하는 좀 적극적인 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기 과정을 통해서 재검토해보겠다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예산 원래 그전에 매칭돼 있고 있던 예산을 그냥 전에 없애버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안 그래도 원주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 시도비 매칭 예산을 반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이 있는 시도비 매칭 예산을 약간 뭔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속 안 받는다는 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저는 사실 조금 아쉽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김지현 의원도 같은 취지에 지적을 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어쨌든 내년에 그러면 결정되기 전까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그 운영비는 마련되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남기주 문화예술과장은 이제 시의 기존 입장을 뭐 되풀이합니다. 이게 보존의 가능성이 뭐 일리는 있는데 그러나 또 이게 많은 돈을 들일 필요는 또 좀 과하지 않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수기 과정에서 잘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취지에 나오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김지현 의원이 제안한 시민이 참여하고 공개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실행하는 수기 과정 진행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일단 밝히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이제 말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손준기 의원도요. 이제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위치 선정부터 뭐 주민 의견 수렴, 설계 공모까지 아카데미 극장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제 문화 공유 플랫폼 이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이죠. 이 문화 공유 플랫폼의 사업 방향이 아카데미 극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지시를 했고요. 강정원 도시재생 과장은 잘 알겠다 답변했습니다. 약간 이 킹받은 뭐죠?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답변하지는 않았겠지만, 뭐 어쨌든 뭐 알겠다 하시니까 이렇게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극장은 앞으로도 좀 어떤 그 과정으로 진행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약간 핵심 이슈 한 가지를 그냥 약간 가볍게 넘기시는 거 아닙니까? 뭐 호혜를 들으시면 충분히 뭐 또 사안의 중요성 또 사안의 어떤 맥락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슈 3. 주차장 확보, 전쟁. 그럼 세 번째 이슈는 어떤 이슈인가요? 네, 세 번째는 주차장 확보 전쟁입니다. 뭐 많은 원주 시민들이 또 공감할 문제죠. 주차장 확보. 저희가 또 원주통신에서 전해드렸고 원광수 시정도 사활을 걸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에 국민의힘 신익선 의원은 지금 원광수 시정은 공원을 지하화해서 주차장을 조성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게 투자 대비 효율성이 좀 낮지 않겠냐. 그래서 만약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재검토가 가능하냐 또 질의를 했는데요. 특히 이 장미공원 같은 경우에 단계동 여기에 지하에 안반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다 하려면 공사비도 너무 많이 들고 또 소음 때문에 또 집안이 흔들리고 이러니까 민원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그곳이 단계 택지 한가운데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로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공사 차량 드나들고 이러면 상권도 주차도 못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다른 방법 생각해보자. 다른 방법 뭐냐? 우리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지금 이거 어떻게 할지도 고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부지를 어차피 원주시가 공영터미널이 필요하니까 여기를 공영터미널로 개발하고 그 이제 주차장 자리가 있잖아요. 그 터미널에 거기에 지상 4층 규모의 5개 주차장을 조성해서 그러면은 우리 시외버스 터미널에도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랑 이제 브릿지 다리로 연결하면 환승 효과까지 낼 수 있다. 아주 큰 주차장 하나 만들어 보자는 거죠. 대로 위를 지나는. 그렇죠. 그야말로 엄청난 이제 주차장을 하자 제안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지 매입까지도 얘기합니다. 부지 매입하려면 이제 한 2,000평 정도래요. 그러면은 120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한 평당 600만 원 정도여가지고. 그래서 이걸 추진해서 좀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민주당의 손준기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좀 질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좀 고속버스 터미널이 지금 여기가 어차피 분류가 좀 그런 쪽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도로 자동차 관리 쪽으로. 그러니까 비슷한 좀 취지로 할 수 있는 건 주차장 쪽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시민 불편도 해소하고 지금 여기다가 뭐 사실 그 부동산 업체가 뭘 지을지 모르는 상황 아닐까 매입한.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매입한 부동산 업체가 네. 과연 이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C에서 다시 사라는 건데 네네. 네. 글쎄요. 이게 이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계속 만드는 게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네.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물론 시민들은 원하겠지만 주차장은 진짜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만들면. 그럼요. 네. 네. 그리고 또 원주 계속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언제까지 이 주차장을 계속 지어줄 거냐라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주차장에 대한 질의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민주당의 김지연 의원은 터미널 인근 여기가 어딜 말하는 거냐면 우리 왜 저 고속버스 터미널 증발할 위기에 처했을 때 간이 정류장 만들자고 했던 곳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저기 뒤편 네네네. 상가 건물 있는 네. 쪽하고 이렇게 마주보는 쪽. 거기가 이제 인도폭을 좀 줄이면은 차선을 좀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좀 노상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지 않겠냐. 아하, 네. 네네.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이길복 교통행정과장이 한번 검토해보겠다. 네, 그렇게 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어떻게든 뭐 만들어보자. 싹지 주차장이라도 뭐 네네. 이런 거죠. 네, 여기서 또 저희가 지난번에 언급했던 상민이와 연결되는 게 여기 또 인도폭을 줄여버리는 이런 제안들.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많이 네. 걸어다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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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 김지현 의원은 문막 공영 주차장 여기에 지금 카라반 뭐 주차장 이제 조성 뭐 이런 걸 세워놓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문막에 장이 열리면 장날에 주차 면수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네. 카라반 주차장까지 조성되면은 더 커지지 않겠냐 주차 어려움이. 또 카라반이 또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대체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요. 지역 주민에게도 좀 공사 기간이라든지 이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러 요청을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다고 해요. 네네네. 특히 민주당의 손준기 의원이 이걸 좀 지적을 했는데 왜냐면은 지역 주민들은 외부인들이 카라반 타고 오면은 뭐 쓰레기를 버릴 수도 있고 그쵸. 소음 문제가 생길 수도 네네. 있고 네. 이런 게 있고 우리하고 왜 협의를 잘 안 하냐 좀 그 불만이 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지역 주민의 좀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이런 걸 좀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네. 이런 카라반 주차장은 사실 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린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문막 외가에 있는 사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게 아닌가. 네. 네. 그리고 국민의힘 김학배 의원은 우산초등학교 입구부터 이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좀 이제 뭐 상지대 이렇게 쭉 내려오는 네네네. 정문 쪽 내려오는 쭉 라인이죠. 거기가 이제 출퇴근 시간 빼고는 차량이 별로 없다. 아예 1차선을 노상 주차장으로 활용하자. 네, 이걸 주민 의견 수렴 후에 좀 추진하기를 요청했습니다. 네. 아우 주차장이 다 모자라요. 네, 계속 만드나 봅니다. 어떻게든. 네, 뭐 언제까지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출퇴근 외 차량이 많지 않다 하는데 네. 출퇴근 때는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막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차가 노상 주차장에 뭐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에도 계속 주차돼 있다. 그러면은 사실 출퇴근 교통 난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보다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사실 그래서 이 C에서 답변하기로는 이제 주민 의견 수렴했을 때 뭐 예전엔 반대가 많이 나왔대요. 뭐 그런 점 때문인지. 근데 뭐 이 김학배 의원은 아니다. 의견 들어보면은 뭐 지금은 찬성 여론이 꽤 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주민 의견 수렴해 보겠다고 하니까요. 그걸 듣고 아마 추진할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주차장 확보 전쟁이다. 야, 아주 지역 곳곳에서 네.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조그만 영역이라도 있으면 네네. 그런 식의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또 국민의힘 신익선 의원은 단계동 이 상업 지역 쪽에 오후 6시 이후에 상가 앞에 이제 노상 주차장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를 영업장들이 자신들 주차장으로 쓰려고 막 불법 점용을 하고 있다. 뭐 라바콘으로 막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 가게 주차로만 쓸 수 있도록. 근데 사실 이 노상 주차장은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놓은 건데 그런 네네. 식으로 왜 불법 점용을 하는데 냅두냐. 그거에 대한 좀 단속 강화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길복 교통행정과장이 이제 단계동 상가 번영회와 협의해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변을 하니까 이제 신익선 의원은 소극적 답변 아니냐. 아니 그렇죠. 네. 네. 상가 번영회와 협의해서 한다는 게 뭐 실효성 있겠냐. 아니 이게 뭐 상가 번영회 전용 주차장으로 준 걸 시 전체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거를 그 잘못된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것들을 시정하거나 단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건데 그걸 아니 그 번영이랑 협의해서 번영이가 싫다 그러면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아마 네. 번영회를 통해서 뭐 자정 노력 이런 걸 촉구하려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신의원이 원하는 건 좀 더 단속 강화를 요구했던 거죠. 법적인 네네네. 취지들. 그래서 그런 좀 취지에 맞는 답변이 안 나오니까 약간 좀 이렇게 네. 다시 질타를 좀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행정의 시간이 18시에 끝나냐. 그러니까 오후 6시 끝난 게 아니고 24시간 아니냐. 오. 무한 책임이다. 라고 야. 강조하면서 좀 강하게 몰아붙이는 모습도 네. 보여줬습니다. 아니요 퇴근하는 뒤. 퇴근하면 끝입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네. 뭐 취지의 질문을 한 거고요. 네네. 네, 어쨌든 뭐 이런 단속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요. 이어서 국민의힘의 김학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산동 한라 비발디 쪽에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가 좀 많다. 이거에 대한 조치 방법을 네네네. 강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병선 대중교통과장은 지금 원주시의 문제가 화물차 공영 차고지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불법 주차가 벌어지는 것도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 마련 일단 준비 중이다. 그러니까 근본적 문제는 일단 해결을 준비 중이고 단기적 차원에서는 단속과 계도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근본적 문제가 남아 있어서 불편이 좀 발생하는 상황이긴 하다. 맞아요. 답변했습니다. 저도 이게 아마 작년인가 뉴스에서 나와서 좀 보게 되었는데 그리고 저희 집의 그 관설동 끝 쪽에 이렇게 거기도 외곽 지역에 이게 화물차가 저녁되면 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을 때 아니 될 데가 없는데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근본적 문제가 네, 해결돼야 네. 사실 그분들도 거의 되고 싶어서 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쵸. 네. 뭐 어쨌든 차고지 이런 게 좀 네. 만들어져서 기반 여건 좀 조성돼서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다. 네네. 네,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당 손준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활성화 목적으로 불법 주정차 그 시간을 좀 네네. 탄력적으로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네.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한 3시간 정도만이라도 네. 풀어주면은 상권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의정부, 양주, 천안, 부산, 사천, 강릉 같은 데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난번 아마 뭐 이런 시의회 질의 때 네네. 그때는 담당 과장분께서 이게 가능하다 바로 하겠다라고 했나 봐요. 네네네. 그래서 상인들이 굉장히 기뻐했대요 그때. 아 된다 이제. 네. 근데 과장님이 다시 알아보니까 이게 경찰 심의를 좀 받아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일단 올려놨다. 과장이 그때 자기가 잘못 알았다. 근데 어쨌든 지금 올려놨으니까 이게 아마 네네네. 결과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요거만큼은 좀 탄력적 운영 기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어쨌든 사실 뭐 특히 원도심 일대나 이런 쪽은 이런 점심시간 때 주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인들이 불만이 있잖아요. 그쵸, 주정차 그쵸. 이게 네네. 어려움이 있다는 거에서 그래서 이런 정책 같은 게 좀 추진되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이런 탄력적 운영이 적용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무실동도 아마 이 시간에는 단속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전역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런 몇 군데가 조금 있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줄 알고 다른 데 됐다가 뭐 이제 과태료를 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우리 원주시 전역에서는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안내가 되면 어디서든 이제 자유롭게 좀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없는 이 주차장. 사실 근데 이 주차장은 진짜 지어도 끝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서 좀 고민되는 이슈이기는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슈 4. 장애인 이동권 개선. 네 번째 이슈는 어떤 이슈인가요? 네. 네 번째는 이제 장애인 이동권 개선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네네. 민주당 김지연 의원은 버스를 탈 수 없는 장애인 학생들이나 주로 이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은 네네. 택시를 타고 그래서 등하교를 하는 실천을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주시에 희망 택시가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기에 네. 이제 이 버스를 탈 수 없는 장애인 학생이 부모와 좀 동반했을 때 탑승이 가능하도록 네네. 좀 했으면 좋겠다. 검토를 좀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요. 이병선 대중교통과장은 이 희망 택시라는 게 요건이 좀 있다고 해요. 버스 배차 시간과 뭐 이런 거리와 이런 걸 다 따져서
이 지원할 수 있는 거라서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 변경했지만 네네네. 차라리 이 지금 이제 주로 이제 중증 장애인, 주로 이제 시각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는 네네. 임차 택시라는 게 있다고 해요. 오. 그래서 요거를 좀 버스 탈 수 없는 장애인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보겠다. 네. 이렇게 답변해서요. 김지현 의원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딱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더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용할 수 없고 요것도 이용할 수 없는 부분에서 실질적인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국민의힘 황정순 의원은 우리 이제 교통약자 콜 네. 밴 있잖아요. 네. 사실 수 있는. 그게 이제 올해 3대가 증차돼서 33대가 있다고 해요. 원주시에 총. 네. 근데 이게 차는 늘었는데 운전하시는 분은 안 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느낌의 질의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네네. 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운전원을 충원해야 된다. 네네네. 그래서 이용자의 대기 시간을 줄여 불편이 없게끔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네네네. 황 의원이 질의를 했고요. 이병선 대중교통과장은 원래 이제 8명을 지원할 계획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모집 공고를 냈는데 2명만 지금 지원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라도 다시 재공고를 해서 8명이 다 충원되도록 하겠다. 왜 충원이 안 됐냐 보니까 이제 뭐 너무 급박하게 했대요. 올해는. 그래서 좀 충분히 준비 기간을 갖고 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내년 충원되도록 하겠다 했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이 운전원도 일반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또 앞서 행복이 때도 나왔지만은 정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원주시가. 그렇죠. 네네. 공무직도 마찬가지인 네네. 거예요. 그래서 일반직 TO가 잘 안 난다. 거의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 기간제 TO로만 지금 모집하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사람들은 그쵸. 운전하시는 분들은 일반직을 더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 공고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모집이 잘 안 되는 측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간제로 운영하긴 하지만 나중이라도 가능하다면은 좀 일반직 TO의 정원을 늘려 달라는 식으로 전환을 하거나. 전환 요청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장애 이동권 개선해서 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민 중에 뭐 하나는 그 이런 주차장 확보랑도 결국엔 이어지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자동차가 무한정 늘어나는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그 시스템을 개편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일반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요즘에는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뭐 버스가 아무리 저상버스여도 휠체어를 탄 분들이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좀 뭐 유튜브 콘텐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비단 서울 수도권도 그런데 이제 원주라고 다를 것이냐 원주는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다양한 교통약자 콜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제도적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다른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대중교통 시스템에 더 잘 개편되면서 그분들이 다 모두가 편안하게 버스를 탈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항상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당사자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현실이라면 사실 장애인 분들도 이분들은 사실 거리에서 지워지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거리에서는 장애인분들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외국인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장애인분들 스스로도 이렇게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거 이용을 꺼리게 되고 인식도 그렇고 지금 기반 인프라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하자 그러면 당연히 장애인분들도 저는 차라리 지금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은 말 그대로 보편적으로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분명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서울시 같은 정말 국제적인 대도시조차도 지금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버스도 마찬가지고 또 지하철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장애인 단체가 시위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서울시의 대응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정말 원주시가 뭐 솔선수범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말씀하신 그런 보편적으로 누구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야 정말 장애인 분들도 거리에 나와서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하나에서는 이 한 사안들을 접근했지만 우리가 그걸 더 보편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슈
무리하고 성급한 관광개발 사업. 이제 문화도시위원회 네, 마지막 핵심 이슈는 어떤 이슈인가요? 마지막은 무리하고 성급한 관광 개발 사업입니다. 네. 이거는 뭐 사실 그 원창목 시정에서 이루어진 관광 개발 사업에 대한 지적들이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네. 이번에도 이제 국민의힘 신익선 의원이 앞장섰습니다. 네. 일단은 첫 타깃은 소금산 그랜드밸리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1,853억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야, 상당히 네. 많이 투입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사전 예비 타당성 검토를 왜 안 받았냐? 이건 뭐 인수위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던 지적이 됐죠. 부분이죠. 네. 이게 사실 국비 지원이 그 기준액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안 했고 원주시 자체적으로는 했다고 하지만 네, 네. 그러나 그렇게 넘어가도 되는 문제냐. 이게 엄청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는 건데 그런 지적이 나온 거고요. 또 투자 대비 수익성이 지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케이블카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도 실상 전망대나 뭐 출렁다리나 이런 거는 노인분들이나 고령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인데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뭐 하냐. 그러니까 실정에 안 맞는 어떤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네. 그런 점에서 전임 시정의 과잉 투자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원장무 시정에. 네. 네, 그래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확하게 좀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학배 의원은 또아리굴 사업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그러니까 연계해서 이렇게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계획 이런 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요거만 보고 가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태영 관광과장은 이제 전통시장과 또 반곡 금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가 되도록 또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 국민의힘 신익선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네. 이 반곡 금대 사업을 이번에 또 이게 언급했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사업 추진의 핵심이 뭐냐면 이걸 하려면은 결국에는 국립공원 계획을 이제 수립해야 되거든요. 이걸 바꿔야 되는 거고 네네네. 수립해서. 근데 그 전에 왜 열차를 구매했냐? 54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게 이제 반곡 금대에서 뭐 이제 또아리굴까지 이제 열차를 놓는 거 아닙니까? 네네 테마 맞습니다. 열차. 그럼 이게 공원 계획이 바뀌어야 이게 가능한 건데 허가가 나야. 허가 나기도 전에 열차를 54억 들여서 구매를 하고 그 열차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페이역에서 흔히 보는 그러니까요. 열차 카페.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러니까 열차가 운행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쵸, 네. 허가가 안 나니까. 네, 그거 이 유지 관리 근데 이 유지 관리 용역을 근데 또 발주를 했어요. 이 와중에 또 운영을 못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아니 그럼 뭘 운영하는 겁니까 그 용역을?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절차상으로 이게 좀 말이 안 되고 미흡하다. 그리고 이제 또아리굴 사업에 이제 디지털 테마 조성 사업이 있는데 네, 네. 요거 역시도 마찬가지 맥락인 거죠. 요것도 이제 또아리굴 자체가 이제 국립공원 계획 변경이 돼야 된 거죠. 여기가 이제 그 관리 대상입니다. 또아리굴 자체가. 근데 이거 변경이 되기 전에 먼저 업체와 계약을 하고 운영 업체와 계약을 하고 네. 계약금의 10% 선금도 지급했대 20억 원을. 이게 운영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따리굴 디지털 테마 조성 사업은 운영이 힘든 상황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네네. 이런 상황에서 계약금까지 지급하면 20억 날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뭐가 급해서 그렇게 서둘렀냐 도대체 질타를 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다음에 다른 사업할 땐 제발 제대로 시기에 맞춰서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네네. 해달라 당부를 했고요. 이태영 관광과장도 조금 서두른 감이 있다. 자신도 생각한다. 아니 뭐 네.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네. 다 아는. 네. 그러면서 좀 운영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창목 시정 때 저희도 이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관광 개발 사업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네. 또 급하게 추진한 거 아니냐. 특히 또 이제 시정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 그게 일련의 과정에서 추진돼 왔지만 소금산 그랜드밸리야 뭐 그 이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거라고는 하지만 이런 따리굴이라든지 그 일대 갑자기 관광 뭐 테마를 막 여러 개 선정하면서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여기 지적한 대로 너무 급하게 좀 이루어진 부분이 있지 않나.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역시 뭐 문화도시위원회 예고된 대로 이것 역시도 전임 시정에 대한 어떤 또 날카로운 네. 질타, 비판이 좀 나왔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지적한 케이블카가 과연 맞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언급했던 치악산 케이블카에서도 왔다, 있다. 동일하게 이어지기를. 네. 근데 사실 뭐 이분이 반대하는 게 환경 문제 이런 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그 문제는 또 다르게 보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걸 또 지켜보는 게 또 하나의 그렇죠. 재미가 네. 되지 않을까. 네. 네.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신익선은 굉장히 저격수로 활약을 많이 했다. 네. 전임 시정에 대한. 단단히 준비를 또 하셨던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에서 핵심 이슈 5가지 이제 뭐 우리가
뭐 저희가 이렇게 계속 원주통신에서 좀 소개해드렸던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새롭게 좀 전해드리는 내용도 있기도 해서 또 문화도시위원회는 저희가 또 문화예술 분야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익숙했던 이슈들이 아니었나 라는 네. 생각을 또 하게 되었고요. 최고의 플레이어. 문화도시위원회, 그럼 저희가 이슈를 꼽아봤으니 최고의 플레이어를 또 꼽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최고의 플레이어는 이분이 그래도 저는 좀 고민 없이 뽑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의 김지현 의원입니다. 오, 네. 네. 역시 문화예술 분야에 정통한 네. 재선 의원이죠. 본인도 언급하셨죠. 네, 뮤지션. 뮤지션 음악가다. 네. 전방위적으로 꼼꼼한 질의가 돋보였습니다. 네. 뭐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아까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네, 얘기를 네. 했었고요. 뭐 특히나 아카데미 극장에 대한 적극적인 질의 상당히 돋보였고요. 또 네, 장애인 이동권 개선에 대한 질의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아까 일방적으로 원주문화재단에 대한 청문회를 네, 네. 흐르는 가운데서 좀 격려 발언으로 분위기를 환기하는 장면도 좀 인상적이었고요. 네, 네. 확실히 이 김지현 의원 그 예전에 그 저 뭡니까 얼마 전에 원광수 시장과의 이 네, 시정질에서도 시정질의에서, 네. 우문현답 형 네. 정치인이다. 네. 예.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현장을 많이 살피는 정치인답게 또 의견을 많이 듣는 정치인답게 그런 데서 쌓은 어떤 역량과 경험을 좀 유감없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발휘하지 않았나 해서 네, 최고의 플레이어로 꼽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렇네요.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제 많은 활약을 돋보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최고의 플레이어로 김지현 의원을 좀 선정을 해봤고요. 총평. 문화도시위원회 총평을 좀 남겨주시죠. 네. 네, 아까 말씀처럼 아무래도 저희가 문화기획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가는 위원회였고요. 저희가 좀 평소에 알고 있었던 문제들도 좀 있었고, 네네. 뭐 그런 점에서 좀 이해가 더 쉬웠던 산업경제위원회보다 여기 보니까 그래도 좀 술술 좀 넘어갈 수 있었던. 또 네. 그 일면민처럼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그렇죠. 그것처럼 네. 다 아는 내용이구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예상대로 아무래도 또 전임 시정의 어떤 문화예술, 관광 정책을 비판하는 여당원의 질의가 잇따랐다. 네네. 는 점이 있었는데 뭐 필요한 지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생각해 볼 때는 좀 과한 지점도 있지 않나? 예, 너무 뭐 댄싱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네. 특히 너무 좀 단기적 시각 좀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네, 네.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는 여야 한 목소리로 입을 모았죠. 그러나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한편으로는 좀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주차장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인가? 좀 다른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 그런 관점은 또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 네. 좀 더 다양한 관점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 문제는 정말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이 정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게 좀 황당하더라고요. 네. 좀 어이가 없고 유호연 위원장의 이 네. 회의 진행 네네.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정민 의원에게 발언권을 계속 주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회의 진행을 보였습니다. 네네. 보면은 행정사무검사 1일차부터 안정민 의원이 네. 계속 발언권을 달라고 손도 들고 말도 하는데 네. 그냥 넘어가요. 네, 그냥 넘어가. 없는 사람처럼. 무시합니다, 그냥. 무시 전략. 그 안정민 의원이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마이크가 켜서 이제 얘기할 거예요. 마이크 발언권 안 줬는데 왜 마이크 끄냐. 발언권 없는 사람 마이크 꺼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이게 지난 10월이었죠. 지역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안정민 의원과 이호연 위원장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이 안정민 의원이 초선이어서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호연 위원장한테 얘기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호연 위원장이 여기에 이제 반발하면서 어떻게 보면 격분을 좀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발언권 나 안정민 의원한테 안 준다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앙금과 그 기조를 계속 이어가서 여실히 이번에 보여준 거예요. 나 한 말은 지키는 사람이요. 진짜 안 줍니다, 발언권을. 계속 안 줘요. 첫째 날은 아예 안 줍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줘요. 네. 그러니까 안정민 의원이 갑자기 왜 주지? 어제 안 주나?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왜 주시는지 당황스럽습니다. 이러면서 그 왜 안 주셨는지 좀 해명을 해달라 그러니까 뭐 행정사무감사에 맞는 질의를 하세요 이러면서 또 해명 요구를 계속하니까 안 받아들이다가 결국 뭐 정회를 시키고 이러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셋째 날 되니까 또 발언권을 안 줘요. 또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 이러니까 아니 그럼 안 되지. 차라리 한 말은 지킨다 이 기조로 갔어야지. 그러니까 뭐 자기 기분 따라 마음대로 하니까 보다 못해서 이제 동료 의원인 김지현 의원이 도대체 왜 안정민 의원한테 발언권을 안 주냐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는데도 유호연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맞는 질의를 해라. 그런 거 물어보지 말아라. 계속 요지부동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안정민 의원은 거의 제대로 질의를 못했고 그냥 관계 공무원들한테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뭐 전달하는 식으로 질의를 그런 식으로 질의가 되고 이게 김재원 의원도 나중에 질의를 하지만은 문제를 제기하지만 이 다른 동료원들도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게 이렇게 되면은 질의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쵸. 네. 네네. 그러니까 제대로 질의가 안 돼서 금방 그냥 끝나버리기도 하고 질의할 맛이 안 나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열심히 준비해 왔다가 그냥 별 질의 하지도 못하고 가는 상황도 벌어지니까 김재원 이게 다 고생시키는 거다 위원장님이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두고두고 이게 문제가 돼서 하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 계속 하는데도 유호영 위원장은 거의 뭐 자기 맘이다요.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진행합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이어지고 나중에는 예산심의하는 이제 상임위 회의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 기조. 나중에는 말 이제 안정민 의원이 강하게 하니까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겠다라고 하면서 안정민 의원한테 퇴장을 명하기도 하고 이런 일까지 벌어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회의가 되는 12월 2일 회의에서야 안정민 의원이 의사진행 방향을 통해서 이제 사과를 하고 이 유호연 위원장도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자기도 이제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이 되긴 했는데 그런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공적인 자리고 시민들을 어떻게 보면 대의하는 이 시의원들이 와가지고 정말 시정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인데 위원장이 자기 맘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 시민의 대의자라고 할 수 있는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의원의 뭐 이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그냥 뺏어버리는 거잖아요. 아예 말도 못하게 해버리고. 그것도 뭐 명확히 이유도 안 밝혀요 제대로. 뭐 나중에야 뭐 그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긴 하는데 아니 그리고 갈등이 있었어도 그러니까 이게 한 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 책임지는 위원장으로서 이제 적합한 처사였냐 이런 부분은 비판 당연히 그러니까 아무리 심한 내가 만약에 이유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이 공과사는 구분해서 그 필요한 부분에서 특히 뭐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라는 중요한 자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거를 이제 발언권 주고 그런 부분에 또 여러 가지 사적인 방안들을 통해서 이제 또 해결했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죠. 아니 뭐 사과 요구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발언권을 자기 마음대로 안 주고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그러라고 위원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일전에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재용 그 의장이시죠 지금 원주시의 의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같은 당인데도 이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하면서 의장이 막 개입한다 위원회에. 그러면서 나 더 안 준다 그럴 거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이거 소위 요즘 말로 하남자 특을 그냥 제대로 보여줬거든요. 그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말이죠. 이거는 정말 아니다. 이거는 글쎄요 위원장의 자질, 위원장을 떠나서 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도대체 시의원을 왜 합니까 이럴 거면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공과사도 구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막 애들 장난처럼 진행을 할 거면 이건 정말 두고두고 문제 삼아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굴 위한 이 행동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럼 자기 자신을 위한 그 자리이냐라는 거죠. 그 시의원이라는 자리 그리고 이 상임위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런 부분에 조금은 더 공과사를 구분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에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삐졌다고 뭐 자기 마음대로 피 내고 위원장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진행하다가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 사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여줘. 예를 들어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는데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위원장이 아무리 내가 상대당 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발언권을 안 주고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권을 안 주고 이런 경우는 있죠. 근데 발언 기회 자체를 안 주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감사의 발언 기회 자체를 안 주는 경우는. 이거는 근데 뭐 그냥 발언 기회부터 안 줬다? 이거는 저는 처음 봅니다. 이런 경우는. 소위 초유의 일이에요. 국정조사에도 그런 갈등이 있으면 사실 되게 주목을 받잖아요. 지적받기도 하고. 당장 이거는 뭐 윤리위를 소집하든가 뭐 문제가 될 일인데 더 놀라운 거는 지역 언론에서 어느 것도 이걸 보도를 안 했다. 그래요? 제가 찾아본 걸로는 없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 지역 언론들도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거 왜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의아함이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많이 알려져서 그래서 유호연 의원이 좀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되는 지점 아닌가. 위원장 자리를 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좀 그런 것들이 좀
이어져야 되지 않나. 네. 앞으로도 이분이 계속 회의를 진행할 텐데 그럼 또 기분 나빠지면은 네. 또 이런 식으로 행동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된다. 징계를 주든 뭐든 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질의를 어떻게 보면은 가로막은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한편으로는. 네, 그래서 그런 약간의 에피소드들도 있었던 문화도시위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2021 행정사무감사 특집 네. 기획방송 저희가 기획은 했으나 이거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었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도 있었고 이랬는데 저희가 기어코 4편을 해냈습니다, 어지씨. 그렇죠. 네. 사실 저희가 또 처음 진행하는 거고 저희도 네.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이렇게 쭉 보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맞아요. 아마 네. 미숙한 점도 있을 거예요. 뭐 네, 네. 이런 문화적 맥락을 잘 모르잖아요. 이 그쵸. 시대가 네, 어떻게 네,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러다 보니 좀 어설프게 아는 척하는 측면 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어설프게 네. 알고 비판하는 측면도 있었을 텐데 네,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좀 당연히 개선을 개선하고, 하고 네. 그래야 되니까 뭐 댓글로 지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어쨌든 앞으로 더 이런 자리를 계속 만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네. 예산안 리뷰도 해보고 뭐 이런 네. 식으로 시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확인하는 자리 함께 공부해보는 자리를 계속 마련해보면 좋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이 회의록이 뭐 4일차 동안 회의록이 다 나와 있어서 그 전문을 보는 거에 쉽지가 않아요. 근데 또 저희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뭐 라디오처럼 듣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시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답변 들었던 내용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면은 보람차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청취해주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원주시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원주시의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한번 알아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어땠을까 네,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다양한 특집 이렇게 방송으로 또 많은 정보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오늘 이제 문화도시위원회 이 편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획 특집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더 다음 방송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원주하는 척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